유럽의 기업 순위 1위는 프랑스의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420조 원으로 전 세계 18위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550조 원 정도로 전 세계 13위인데 그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유럽에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루이비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품 기업이 맞습니다. 과거 영국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수많은 신기술과 산업들을 만들어내며 혁신을 이끌어가던 유럽의 모습은 이제 어디로 가고 미국과 아시아에 뒤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유럽은 다시 한번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이어졌던 그 영광의 시대를 재현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유럽연합의 부위원장은 세계 디지털 전쟁의 1라운드에서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따라잡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7개 국가로 구성된 EU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영국이 EU를 완전히 탈퇴하고 빅테크 기업의 부재로 인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만 봐도 미국에는 인텔, 퀄컴, AMD, 마이크론 등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본에는 르네사스, 대만에는 TSMC, 중국에는 SMIC 등이 포진해 있는 반면 유럽에는 주로 첨단 공정이 필요 없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인피니언, NXP,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ASML이라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대단한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는 반드시 ASML의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SML은 현재 기업 순위 29위, 300조 원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영국이 EU를 떠나긴 했지만 모바일 기기에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암 아키텍처로 유명한 암도 주요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소프트뱅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물론 영국 정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은 미국의 엔비디아에게 매각된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말씀드린 ASML가 ST마이크로, 인피니언, NSP 등 유럽의 핵심 반도체 기업 4곳의 2019년 매출 합계는 405억 달러로 미국 인텔 720억 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557억 달러보다도 적은 상황입니다. EU의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전과 목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제안하면서 2030년까지 유럽 내 반도체 생산이 세계 생산의 20%를 차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반도체가 자율주행, 스마트폰,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등 공급 사슬의 시작 지점에 있기에 미래 기술 경쟁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미국과 아시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U는 이를 위해 1345억 유로, 하나로 약 180조 원을 투입하여 EU의 반도체 생산 규모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몇 년 전에 17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국위를 이뤄내겠다고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호기롭게 시작했던 중국 반도체 국위의 결과가 지금 어떤지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유럽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경쟁력 있는 기계공업을 바탕으로 디자인 좀 예쁘게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한국도 이병철, 이건희 같은 선구자들, 이재용 같은 훌륭한 경영자 그리고 수많은 임직원들의 피땀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혁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안에 유럽이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삼성전자, 인텔, TSMC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방법인데 반도체는 후공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잘 갖춰진 대만, 한국, 일본 등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티에리 브레통 EU 단일 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인텔의 팩 게이싱어 최고 경영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깊은 토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건 게이싱어 CEO가 미국과 유럽 정부로부터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요청받은 것은 아시아와 비교해 경쟁력을 키워달라는 목적이었으며
유럽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8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원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약 10조 7천억 원입니다. 대체 몇 나노 공장을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10나노 혹은 7나노 공정 정도일 텐데 10조 원이면 엄청난 보조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약 20조 원을 투자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세금 혜택이 약 9천억 원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받는 혜택이 아니라 20년 동안입니다. 20년 동안 고급 일자리를 텍사스 지역 경제에 제공하면서 달라는 혜택이 9천억 원인 것에 비하면 인텔이 요구하는 10조 7천억 원은 일단 최대한 높은 금액을 불어놓고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인텔이 이렇게까지 내지를 수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TSMC가 수년 내 결코 유럽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까여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구성된 자국을 떠나 굳이 유럽에 직접 공장을 건설할 만큼의 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 내 반도체 소비가 미국이나 중국만큼 큰 것도 아니고 관련 연구개발 인력 풀도 부족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도체는 크기가 굉장히 작고 고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물과 전기만 공급될 수 있다면 입지는 큰 고려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느긋하게 인텔이 얼마의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건설하는지를 보고 스스로의 몸값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마르고 아쉬운 건 유럽이지 삼성전자는 절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의 브레통 집행위원은 현재와 미래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생산력을 과감하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TSMC의 유럽 대표와도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삼성전자와도 미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의 파운드리 공장 유치전이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